네, 시장에서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 쉽게 지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코스닥 바이오 쪽 종목들이 확실하게 버텨주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시장을 어떻게 또 공략하고 이겨내야 할지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미장 보고 좀 걱정 많이 하셨어요, 오늘? 저는 걱정 사실 없으셨어요? 네, 걱정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AI 버블 얘기는 사실 또 계속 있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좀 그걸 통해서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전약 후강 장세를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예상대로 좀 흐름이 만들어졌고 저는 오늘 시장 내내 보면서 약간 기분이 좋았던 게 오늘 지수를 받쳤던 게 개인 수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 수급으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과거의 코로나 사이클 때 왔을 때 개인들에 대한 수급으로 증시를 부양을 시켰는데 그때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끔 하는 그런 초입 구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될 수가 있겠구나.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앞으로에 대한 상방이 더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봤던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긍정론자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의 시장 평가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종목 리뷰를 해야 되는데 9월에 소개해 주셨던 한일철강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10% 넘게 올라 이제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좀 보유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수익도 좀 많이 났으니까 여기에서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볼까요? 저는 오늘 이제 목표가를 달성해서 4차 목표가거든요. 근데 요새 들어 저는 한 5차 목표가까지는 항상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략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추세가 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도 플러스로는 이제 복리로 쌓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보다는 좋은 종목은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이 훨씬 더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일철강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52주 신고가 영역이라서 저는 이제 4차 목표가 6,5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익절가 라인은 이제 5,000원 라인을 깨면은 수익을 챙기자는 전략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철강주들에 비해서 한일철강이 좀 유독 강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철강에 대한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여기 플러스 알파로 정치 테마주 김민석 총리에 대한 좀 모멘텀이 붙기 시작을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 맞물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두고 벌써부터 매도를 하기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좀 더 홀딩으로 테마적인 트레이딩 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수익을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슬금슬금 정치 테마주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일철강도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그러한 재료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일을 위한 시작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시작을 봐야 될까요? 긍정론자로서 좀 이 키워드를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키워드는 AI 버블이라고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심기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테마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지 첫 번째 테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AI 버블이 온다, 왔다가 아니라요. 이제 여기에 대한 키워드 때문에 사실은 AI 사이클이 이제 좀 쉴 명분이 없어서 하락할 명분을 찾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템포 쉬면서 AI 버블이라는 키워드가 만들어졌을 때 반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수급이 쏠릴 수 있는 테마를 보자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테마로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로봇 테마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전히 시장에서 시세가 좋은 대표적인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이슈 체크해 볼까요? 결과적으로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좀 지원을 하겠다는 소식이 만들어지고 로봇 사이클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기대감 계속해서 커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한미 정책에 대한 수혜뿐만 아니라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멀티플까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기업 로봇에 대한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모멘텀은 글로벌적으로도 멀티플이 커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사이클이 될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잖아요. 강점으로는 뭘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메리트는 전 세계적으로 이 로봇에 대한 패권 경쟁이 좀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전을 가서 이제 누가 여기에 대한 패권을 가져가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이라든지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패권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경쟁이 심화되는 구간에서는 주가 측면에서도 먼저 기대감이 선반영이 될 수가 있어서 상승에 대한 룸이 가장 강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첫 번째로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속도화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R&D 예산에 대한 편성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기업에 대한 자체적인 R&D 예산도 크게 편성이 되거나 정부에서도 이제 R&D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산업에 대한 파이가 커지고 상승에 대한 룸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단점으로 뭘 유념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로봇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많이 오른 거. 그게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보시면은 바이오가 한참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투자주의라든지 투자 과열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잠깐 쉬어갔던 것처럼 로봇도 그런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단점이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이제 좀 다른 흐름이 만들어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단기 과열 구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을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미리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테마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중의 대응에 대한 난이도도 높다는 점도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단점인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의 버블 우려 속에서도 시장 안에서 잘 버텨주고 좀 단단함을 보여주고 있는 테마로 집중을 해보자라고 오늘 취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로봇에 이어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이죠? 네, 반도체가 빠지면은 빼놓지 않고 움직이는 테마가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테마는 바이오 테마. 오늘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이오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 체크해 볼까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맥락은 항상 같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만들어지면서 기술 수출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가치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지고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커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암부터 감염병까지 해외에서 잘 나가는 K-바이오에 대한 진단 솔루션까지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 체결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방면으로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 이제 인프라가 커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K-바이오에 대한 입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점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K-바이오에 대한 입지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멀티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이랑 중국에 대한 바이오 경쟁 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뿐만 아니라 그냥 그걸 제외하고더라도 임상실험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미국이고 그 다음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신약물질을 개발하는 거에 대한 속도화를 내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플랫폼이라든지 신약물질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반사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바이오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상승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많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단점으로는 뭘 유념해서 볼까요? 결국에는 이 경쟁 구조에서 저희는 이제 돈을 이제 받아가는 이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끌고 가는 이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글로벌에 대한 이제 빅파마 의존도가 하나의 단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 돈을 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국 바이오는 멀티플이 지금 버블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점을 참고해야 되는 게 현재 구간의 단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마일스톤이나 로열티를 이제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기업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실적을 또 대비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버블 논란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세론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테마 모두 다 분석을 해봤고요. 내일은 어떤 테마로 가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쪽에 대한 멀티플도 굉장히 좋다라 보고 있지만 바이오 러버를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네. 바뀌면 안 돼서 오늘도 바이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의 바이오 종목으로 열심히 꽉꽉 채워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안에서 어떤 종목 매력적으로 보실까요? 사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가 종목이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포트가 아웃된 종목인데 다시 한번 재도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천당 제약 종목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라진 모멘텀은 없는 거죠. 네, 계속해서 에스페이스 플랫폼에 대한 멀티플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이 플랫폼 기술력 대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여전히 강하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월에 기관의 IR 행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GLP-1 기반으로 글로벌 계약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에스페이스 플랫폼에 대한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가 1월 달에 여기에 대한 기관의 IR 행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에스페스 플랫폼에 대한 기술력이 얼마나 좋냐면은 지금 경구용 치료제로 가장 선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리벨서스입니다. 근데 이 리벨서스에 대한 약품을 동등성을 입증할 정도로 좋은 플랫폼에 대한 기술력을 보여준 게 바로 삼천당 제약에 대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부분 본다 하더라도 글로벌 빅파마랑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잡아주시죠. 네,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좀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넥스트레드 현재가로 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 이상으로 간다라 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19만 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을 재공략해보자라고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네이버 밴드로 찾아가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순환 사이클이 너무나 빠른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 차례가 왔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바이오 종목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성 매니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